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리츠가 종류주라는 우선주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먼저 받아가겠다는 의견권 없어도 되고, 나머지 한국토지신당,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보통주 주주로 참여합니다. 우리 지금 누가 시공사가 누구죠?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시공사임에서 리처사의 주요 임원이에요. 저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거든요. 한국토지신탁은 또 동부건설하고 관계사입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로스 체크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리츠 한국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조건 차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츠를 만들어 갖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딱 내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정 기관이니까. 그런데 조합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인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기금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잖아요. 자기도 이득이 나야 되지. 이득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공적 기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벌려고 출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1조 8,780억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계약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요 6,341개를 저거가 리처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 총 세대수 9,092개 중에서 6,341개. 그러면 6,341개 빼고 공공임대 455개 빼면 2,296개를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상 배당률이 최고 13.5%까지 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등골을 빼서 이 사람들한테 투자 수익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4억 7천씩 부담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예? 예사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투자 설명서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리처 회사 있죠? 리처 회사가 돈을 출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출자해도 돼요. 출자를 하면 그 출자하는 사람한테 요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에 요 위험을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매입과 관련한 위험이래 가지고 그 리처 회사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도자의 조합의 사업 방식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같은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죠. 여기서 일반 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 사업 방식이 바뀐다 하면 이 리처락스는 아주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일반 분양이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총회 때 조합장한테 존경 안 하지만 존경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서 정말 조합원의 혜택이 뭐가 중요한지 해달라고. 그죠? 그러고 요거 보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또 뭐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임차인까지 우리가 모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임차인의 모집, 매도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하기로 한다. 우리가 임대차 모집을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채워가지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원룸 짓잖아요. 주인이 다 임대 다 맞춰가지고 그래갖고 새 주인한테 탁 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까지 한다고. 심지어 민간 임대하는 임차인도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직접 모집해야 된다고. 네? 이게 무슨 공정한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그죠? 특히 임대사업자. 근데 그 임대사업자의 주주가 누구라고? 동부건설하고 대우건설이잖아요. 한국토지신탁이고. 그죠? 그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은 받읍시다. 그리고 공사비도 줄 거 주자고요. 공사비 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받을 거 받고 또 줄 건 주가지고 했을 때 분양가 1,500만원, 그죠? 최소. 그리고 공사비 평당 200만원 이래갖고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비례율은 얼마가 나오는가면 176.8%가 나와요. 이렇게 해도 줄 건 주고 해도 1,500만원을 받아도. 근데 요거 조금 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좀 늦어도, 사업이 늦어도 더 받는 게 유리해요. 그죠? 그리고 또 뉴스데이하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 하죠.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우리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계약금을 안 받았다고 했죠. 그죠? 계약금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에 보통 계약금을 우리가 위약금으로 보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것을 위약금으로 하고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2배로 매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부동산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우리는 계약금을 받지는 않았어요. 계약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다수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매 계약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에서는 그래도 계약을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리츠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계약을 해제를 할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시점이 하나요. 지금 일단 매수인이 우리한테 계약금 지급하지 않았죠. 그 시점이 하나요. 물가 상승. 공사비는 물가 상승이죠. 또는 금융비용으로서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가실 또는 기책 사유 없이 공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 어려운 상황이 이런 경우에는 위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수로 본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당사자들 간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봤자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 돈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올라가는 돈보다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당 1,650만원에 일반 분양으로 매각할 수 있을까?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제가 그래요. 지금 조합에서 진짜 쓸데없는 비용 많이 지출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총회 끝나고 나면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다시 총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비용들이 엄청 나간다고 지금. 그러고 앞으로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많은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간만 공사비가 약 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계산을 할 때 편의적으로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갖고 사전에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이걸 더 높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갖고 더 오른 거 감안해갖고 공사비를 평균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미리 계산을 잡아놓자고. 그러면 700만 원이거든요. 물가가 더 올라가고 또 우리가 조금 고급화를 행정을 감안하더라도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평균 700만 원 계산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올라가면 7,171억이 올라가요. 요런 거 감안해갖고도 우리가 1,650만 원으로 분양가를 받아갖고 계산해봐도 비례율은요 아까보다 더 올라가요. 왜? 1,65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650만 원. 왜? 제가 왜 그걸 했는가 하면 미분양이 나고 분양가가 얼마인가를 어디하고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다른 데를 보면 돼요. 다른 데 특히 그죠? 일단은 지금 평당 분양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다 나왔잖아. 2천만 원 시대가 눈앞이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1911만 원이거든. 우선 아파트 분양가가. 그리고 심지어는 대연산 구역이 얼마예요? 2,3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650만 원은 끔값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우암 1구역 한번 봅시다. 우암 1구역. 지금 여기가 1대 3.2구예요. 지금 사실 뉴스데이가 1대 3이 다 넘습니다. 왜 넘는다면 여기는 진짜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우암 1, 우암 2, 간만 1이 왜 뜹니까? 나중에 제가 입지를 좀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금 북한이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했습니까? 잘하면 간만 1구역은 뭡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반 분양으로 바뀌어갖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에 하는 거에 참 협조하고 뭐라 했으면 뭐라 하고 예? 끊임없이 토의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가니까 우한 1구역은 지금 비례율이 101%였지만 많이 올라간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한 1구역은 지금 올해 9월달에 분양가를 2천만 원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잖아요. 지금. 우한 2구역은 어때요, 여러분? 우암 2구역. 우암 2구역 1대 3.6이에요. 여기 무섭죠? 그래서 부산에 1대 3 재개발이 우암 1, 우암 2, 간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낙후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주택을 허물고 원룸도 안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원룸은 많이 지었거든요. 빌라는 많이 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지금 비례율 153일에서 여기도 비례율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비례율이 올라간다. 자, 보세요. 이제 앞에 요거 보셨고, 우암 1구역도 1대 3.29, 3.69, 우리는 1대 3.76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양가가 800만원, 820만원이죠. 우리는 890만원. 얘가 지금 2천만원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왜 2천만원 예상하는가 하면, 우암 2구역은 뉴스데이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전화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기회가 딱 좋은 겁니다. 자, 우암 2구역들은 왜 했냐면 뉴스데이에 최적화된 설계 가지고 지금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750만 원 받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지금 우암 2구역은 1,750만 원 계약이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60%라 했잖아요. 지금 봐. 일주일이 지났는지 75%. 간만 1구역은 뉴스데이 1,040만 원. 비청이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지금 우암 2구역이 여러분들 일반 30몇 평이 6억에 분양했잖아요. 그죠? 2주 사이에 1층세대 이상이 지금 계약률 60% 했다가 지금 뭐예요? 지금 계약률 75%라고. 심지어 오션프는 프리미엄까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두산 리버 제니스의 담당자가 성원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결과 조합은 재분양률 75% 달성하였습니다.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왜 여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보니까 제 그 집사람 카톡으로 온 겁니다. 이게 75% 됐잖아요. 그래서 우암 1하고 우암 2는 대응 평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대응 평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암 1구역은 피가 2억 8천에 3억 2천. 이건 고급화 설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암 2구역은 피가 1억 9천에서 2억 5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현대 조합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암 2구역은 망했댔어요. 그죠? 왜? 우암 2구역이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우리는 뉴스데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암 2구역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암 2구역이 망합니까? 지금 보라는 듯이 지금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조합 입주권이 피 2억 이상 거래돼요. 2억 5천씩. 예? 이게 지금 우암 2구역 모델하우스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지금 문제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암 2구역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뭐가 달라져요? 조합을 혜택이 생긴 거죠. 그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용기를 얻죠? 예? 여러분들 용기 얻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우암 2구역의 지금 매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 우암 2구역 입주권이잖아요? 지금 우암 2구역 입주권들 막 불이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투자 가치가 없는데 왜 삽니까? 그것도 필이에요, 피. 심지어 피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어?
2억 뭐 1,000, 2억 5천씩 이래주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함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을 분양하고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나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재 오함이 구역이 요 5천씩 프리미엄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없는 소리를 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 신축되면 더 올라가죠. 이게 84타입 주요 거래 내용이에요. 예? 요거를 보고서 나중에 그 입주권을 산 사람들 프리미엄을 주고 2억씩 2억 5천씩 주고 산 사람도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 걸 감안해갖고 더 먹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자기 손해볼 짓 하겠어요?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먹을 그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읽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 3억 1천이고 일반 분양이 아니죠. 우리는 리츠죠. 리츠의 매각이 3억 5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사가 4천만 원 기가 붙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시장은요. 예? 시장은 여러분들보다 엄청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영향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간만 1구역은 피가 3천, 4천 붙는 거는 뭔가 하면 임대 아파트의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데이로 가가지고 전부 분양 받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4평, 29평에 사는 임대 아파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요. 야, 정대식이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은 평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치가, 임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예, 지금도 임대 아파트라고 낙인이 찍히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 주고 안 사는 거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뉴스데이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다고요. 왜 그쪽은 다 전환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에 뉴스데이가 4개 있었습니다. 4개. 예? 감천 2구역, 우암 1구역, 우암 2구역, 그리고 간만 1구역. 다른 데는 다 전환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잘났습니다. 그죠? 총회 때 조합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데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표본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표본이 돼야 됩니까? 그죠? 이 소리 했어요. 여 들어가지고 기가 작아고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 할 말 안 할 말 막 그냥 뚫린 입으로 막 하시대요. 보니까. 이제 뭐 정대식이가 어떤 저든지 이렇게 하신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뭐 어디 손바닥 고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일반 분양으로 안 가고 일본 분양으로 가겠어요? 아니에요. 안 갈 사업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력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야 됩니다. 신도시 그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것인지 임대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월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반영을 못하나 이거 왜 우리가 반영을 못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하게 되면 총 분양의 물량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좀 분양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뉴스데이 쪽에서는 너무 물건 없어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 좋아요.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소폭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이 올라가면서 그죠? 거기에서 평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체 세대수가 줄면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조금 절감되는 그런 요인도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최저가가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우리가 6,341개 요게 임대주택의 포커스가 맞춰갖고 최저가가 돼 있어요. 예? 자 보시면 여러분들 뉴스데이가 최저가가 돼가지고 24평짜리가 3,100개입니다. 그리고 29평이 2,700개입니다. 그리고 34평이 466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보라고 줬는데도 안 봐. 그러니까 이 구성을 봐야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먼저 딱 보거든요. 여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딱 봐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아 여기는 임대아파트촌이구나 이렇게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84제곱미터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요. 왜?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대형 평수를 지으면 되겠어요? 적은 평수를 지어 많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4평, 29평이 최저가를 시켜놓은 거죠. 요런 아파트하고 여러분들이 사니까 결국은 아 저기는 임대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거를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하게 되면 요거를 전체 연면적은 변함없이 전체 세대수를 축소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요런 물건을 좀 해가지고 이제는 동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동간 거리도 넓어지면서 최저가가 되고 요 안에 뭡니까? 각 섹터별로 뭘 넣어야 되겠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팍팍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섹터면 수영장은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만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아파트 가치가 팍팍팍팍 올라가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변경 없이 건축 연면적 변경 없죠? 용적률 그렇게 많이 안 깎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뉴스데이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혜택 인센티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설계를 그려봐야 돼요. 설계를 그려보고 어떻게 동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완충 녹지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고 또 입주권 뭐 사선거리 이런 거 다 감안해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가 빠져갖고 280%가 될 거니 270%가 될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해야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임대 아파트가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에서 그죠? 우리 전국 최대잖아요. 전국 최대 임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전국 단일 규모의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메이저 건설사들 3개 내지 4개 정도로 해갖고 콘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너무 저끼리 피트지게 싸우지 말고 콘소시엄으로 딱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이주비 이렇게 걱정 아무도 할 거 없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은 24평, 29평, 34평 이렇게 많이 포커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제가 요거는 모든 재개발 지역에 또는 재건축 지역에 대형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다만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비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좀 대입을 시켜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좀 있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제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네. 오늘 그 유튜브를 기다리시는 분이 제법 있거든요. 이좀 풀어주세요. 뭔가 하면서 조금 빠진 것 같다 이랬는데
우리 지금 못 오시는 조합원들이 제보고 계속 유튜브로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로 좀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걸 안 했네요. 이제 이래 되면 말 잘 안 들릴 건데. 자, 어쨌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24평, 29평, 34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 24평은 팍 줄어드는 겁니다. 팍 줄어들면서 900세대. 그죠? 그리고 29평이 좀 늘어나죠? 1000세대. 여기에 비해서 확 줍니다. 그 다음에 34평이 2800세대로 확 늘어나요. 그리고 39평, 43평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이미 분양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요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거든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분양 신청을 허용을 해줍니다. 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법을 다 이런 부분 다 감안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허름한 데입니까? 허름한 나라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6,300개가 한 5,000개 정도로 줄어들면서 분양의 어려움도 사실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간만 1구역은 1대 3.17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서 요 2,296명도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던 거는 뭔가 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돼갖고 요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디테일한 내용은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 부분 고민하고 요렇게 해서 비례율이 최소 15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가면 용적률 어떻게 되는지 요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요거는 용적률이 제가 볼 때는 적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우리가 뉴스데이로 가는데 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면적이 커가지고 우리가 기부 체납의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종이 될 거기 때문에 100%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동간 거리도 좀 띄우고 그러면서 고급 아파트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는 해왔는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또 미분양 우려가 혹시 없나? 그죠? 미분양 우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미분양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겠습니다. 솔직한 의견,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뉴스데이 쪽에서도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금 어디 단계에 왔어요? 지금 2주를 하고 있죠. 2주 아무리 빨라도 2025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뉴스데이 상태로 가면요.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고 공사비 올라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도 2, 3년입니다. 그래갖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려고 하면 2026년에서 2027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일반 분양을 하면은 2027년이잖아요. 요 기간 안에 우리는 인허가 다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 그러면 우리는 정비 계획 변경하고 사업 시행 계획 변경하고 관리 처분 변경하고 충분히 안 늦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양 시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미 금리 피크는 왔어요. 여러분, 금리 피크는 왔고, 금리는 피크 왔고, 가격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내년 초라든지 내후년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돌 가능성이 많거든. 왜? 아직 심리가 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리하고 좀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좀 보게 되면 2023년도 말이라든지 2024년도 초,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벌집 순환 모형이라든지 10년 주기설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맞춰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상승은 5, 6년, 하락은 3, 4년 이렇거든요. 이런 거 감안해갖고 보면 이미 2021년도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2024년도 말이 지금 요 바닥권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그럼 우리 쭉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2027년도 회복하는 시점에 우리는 분양을 빵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미분양 걱정도 없고 우리는 1650만 원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잘하면 분양도 다 완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거는 안 가본 길입니다. 안 가본 길이죠? 안 가본 길이지만 요렇게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우리가 높게 금액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암 2구역에서 1750만 원 잡았는데 그 금액보다 우리 높게 잡았습니까?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고 또 분양이라는 거는 착공 시점에 모든 비용이 다 정산이 되잖아요. 그때 시점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갖고 공사비도 책정이 되고 또 그 시점에 우리 분양 가격도 우리는 그때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리처처럼 1040만 원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러가가 5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봐도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또 다른 구역의 예를 들면 다른 구역 청천 2구역은 11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부평 1구역은 4개월 걸렸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에서는 지금 너가 한 5년 걸린대 하고 있죠. 5년 걸린대 하는데 지금 5년 중에서 22개월을 지금 경과심의 고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이런 거 한다고 오래 걸린다죠. 천만에요. 요거 단방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단방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안 받았잖아요. 한 방에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얘들 2년 3개월 잡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 걸렸어요? 1년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암 1구역. 예? 우암 1구역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좀 약간 경사도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더 고민해야 될 게 많죠.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예. 그러고 지금 그때 분위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항이라든지 뭐 엑스포 이런 거 결정 나면 우리가 배후도시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원 팍팍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암 1구역 같은 경우는 11개월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고급화, 이것도 오래 걸렸던 거는 고급화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우암 1구역 브릿지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급화 설계한다고 늦게 걸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암 1구역 P가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암 2구역처럼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우암 2구역은 그렇게 늦게라도 전환된 게 저는 성공이죠. 우리는 지금 딱 적기입니다. 적기. 예? 그죠? 예. 간만동에 있는 옛날 이름 적기. 일반 분양으로 가면 여러분 다 풀립니다.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주비 대출금. 지금 여러분들 이주비 대출금 못 받아가고 못 가는 거 있죠? 지금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주비 사업비 다 상환해야 된다고? 물론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는 대신 다른 데서 땡기면 돼요. 예? 그리고 이사비 문제. 예? 다른 데 전부 500만 원, 1000만 원 주거든요. 심지어 1500만 원 줍니다. 우리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면요, 충분히 그 정도 줄 수 있어요. 이익이 남는데, 예? 총회하면 안 열고 주겠다. 예? 현금청산자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아까 분양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의 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총회할 때 손들어갖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현금 청산자 구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어?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일반 분양으로 만약에 전환되면 그거는 사업의 시행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다시 현금 청산자들한테 우리는 다시 너가 분양 신청해라. 그러면 우린 미분양 우려도 없어요. 그 사람들 또 받아가니까. 그럼 숫자도 줄어요. 그죠? 그럼 또 현금 청산자 문제가 그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주비 문제, 현금 청산자 문제 자동적으로 다 풀려버려요. 일반 분양하러 가면 다 풀립니다. 사업 진행 속도, 고급 설계 다. 마찬가지 중도금까지. 지금 리처 가죠? 그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여러분 다 내야 돼요. 일반 분양 가면요, 건설회사 다 들어오죠?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중도금 안 내도 돼요. 예? 바르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파트 가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양공고민 분양신청.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경미한 사업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건 경미한 사업 변경인가 아니거든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하잖아요. 다 해결됩니다. 예. 그죠? 다 해결돼요, 이거. 지금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요,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것도. 예? 지금 간만 1구역을 예의주시하겠답니다. 심지어는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현수막 걸어줄까요? 일반 분양을 하심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준대. 여러분. 그래서 마세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일반 분양을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바뀌어요, 지금? 이제는. 입지가 바뀌어요. 요건 짧게 할게요. 입지가 지금 간만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간만동이 옛날의 간만동이 아니에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부산시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바다가 중심이죠. 바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부동산 가격도 좋고 지금은 수영구가 해운대구를 가격을 넘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지금 간만동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래구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이 교통이 우리가 좀 문제였죠. 트램 들어온다잖아요. 예.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간만동이 몇 급지예요? 예? C급지잖아요, C급지. 누가 봐도. 그죠? 살기 싫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C급지일 것 같습니까?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간만동에 관심이 많다고요. 예? 서면 부산역 강안이 불과 15분이죠. 강안대교 넘으면 바로 해운대죠. 바로 북강 타고 가면 저쪽 송도죠. 그리고 지금 대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가. 그죠? 대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부경대 종합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종합대학교고 2개고 고등학교가 8개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본래 대잔지가 들어오려 하면 보통 외곽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간만동은 중심이잖아, 이렇게. 북한대교. 그죠? 나중에 제가 저번 주에 북한에서 우리 안 대표님이 지금 고생하는 OS 요원들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거기가 어디선가 했는가? 북한에서 했어요. 북한에서 거꾸로 간만동을 안 봤어요. 그러면 저수도 이거 볼 거잖아요. 야, 이게 거기서 보니까 야, 이거 참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천지개벽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간만동 입지도 괜찮습니다. 예? 그 아파트 제법 잘 들어와갖고요. 이러면 상당히 좋아지죠. 그죠? 또 우암동, 간만동, 해안클러스터, 부산 2030 엑스포 유치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엑스포 예정부지잖아요. 요 다리 한 개 생기면서 요로 이 간만동이잖아요. 요로 좀 트램이 간다고요.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신항으로 다 간다고. 그러면 가고 나면 남는 뭐가 남겠어요? 전부 친수 공간이 들어오죠. 공원 들어오고. 그죠? 북한 재개발에 가장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간만동입니다. 그죠? 자, 장시간 여러분들 진짜 미동도 안 하시고 지금 더우신데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17일 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진위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예. 자, 저는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